현재 거래량은 월간 거래 기준으로는 뭐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팔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남 서초 같은 오분위 지역을 사주니까 호가도 올라가고 거래되면 신고가도 나오지만은 거래량은 3분의 1 토막 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시장이 이제 없어진 거죠. 붕괴가 되는 건데 초보자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이제 신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뭐 대단한 서울 초강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에 요새 참 좀 기가 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 뭐 올해도 작년 같은 그런 뭐 역대급 상승장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채널에 일단은 제 뷰를 작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새해가 됐으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2026년에 대한 전반적인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목은 그래서 무늬만 상승장입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대출이 안 나오는 비싼 집들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집들이 많이 나오고요. 뭐 올해는 좀 다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비싼 집이라는 거는 서울의 높은 주택을 말하는 거죠. 5분위나 4분위 주택들을 말하는 거고, 작년 연간으로 보면은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송파나 성동구가 가장 크게 올랐고, 강남, 서초, 마포 이런 데가 상위 5개 구 정도가 되는 건데, 현재 뭐 5분위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이제 30억이 넘는 그런 초고가 주택들이고, 4분위도 이제 거의 한 20억이 다 돼가는 그런 가격들인데, 이런 주택들이 작년에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뭐 이런 유사하게, 이런 집들은 지금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올랐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을 그런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은 작년은 3번의 그런 이제 강세 기간이 있었는데 2, 3월 있었고 5, 6월이 있었고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기간을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5분위 지역이 서초, 강남, 송파죠. 이 서강송 이 5분위 지역은 2월, 3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됐을 때 그때 제일 많이 올랐어요. 2, 3월에 토어제가 풀리면서 이제 갭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초과 수요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정말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3월에 부랴부랴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지정했죠. 재지정을 하고 나니까 5월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4분위 지역으로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가 생겼어요. 4분위 지역은 여전히 갭 투자가 가능했고, 그리고 5분위 지역도 안 오른 건 아니지만은 4분위 지역으로 그 수요가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마포, 성동, 강동 이런 지역들이 유난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6.27 대책이 나왔죠. 6.27 대책은 잘 아시겠지만 대출 규제 정책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다 쉬어가게 됐는데 9.7 공급 정책이 실패로 밝혀지면서 그때부터는 서울 전방위적으로 올랐는데, 뭐 전방위적으로 오르니까 2달간 랠리하고 나서 11호 대책이 나왔습니다. 11호 대책이 나오니까 서울 전역이 갭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월, 12월을 보내고 26년 1월이 됐는데, 26년 1월이 되니까 올해도 뭐 작년에 비싼 집이 더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역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작년 서울 전체로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2, 3월 강세장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고요. 약세장이 오면은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뭐 집도 잘 팔리고 사는 사람도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확실히 거래량이 치솟는데, 작년을 보면은 3월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거래량이 3번 치솟은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봐볼게요. 강남구가 여기인데요. 이제 강남구가 5분위를 대표하는 주택이죠. 2, 3월에 토어제가 풀리면서 월간 거래량이 진짜 막 치솟았다가 재지정되면서 박살이 났죠. 근데 이후로는 다시 거래량이 조금 올라갔는데, 어쨌든 5월, 6월 랠리를 약간 누렸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거의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를 묶어서 봐도 똑같이 생겼어요. 2, 3월에 거래량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월에 좀 내려오고 그 다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2월, 3월에 어쨌든 갭 매수가 되면서 그때 전세킨 갭 투자가 진짜 2, 3월에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보고 5월, 6월에는 진짜 두 자릿수 대출을 받는 사람들, 10수억씩 대출 받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5, 6월 랠리를 만들었다가
627 정책 내고 대출 막히면서 이게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이제 7월부터는 말 그대로 그냥 슈퍼스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된 거예요. 대출이 없어도. 그런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박살나는 거죠. 현재 거래량은 월간 거래 기준으로는 뭐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팔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남 서초 같은 오브니 지역을 사주니까 호가도 올라가고 거래되면 신고가도 나오지만은 거래량은 3분의 1 토막 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시장이 이제 없어진 거죠. 붕괴가 되는 건데 초부자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이제 신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뭐 대단한 서울 초강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에 요새 참 좀 기가 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위 지역을 대표하는 데가 강동, 성동이니까 한번 강동, 성동을 봐보죠. 강동구 2, 3월에 별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토어제 해제로 5분위가 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 6월 돼서 그 풍선 효과로 강동, 성동이 전세 끼인 갭이 급격히 올라갔죠. 이때 전세 끼인 갭을 월별로 비교해 보면은 6월 달에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627 대책 나오니까 이제 한번 막혔죠. 9월, 10월 97 정책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랠리로 불붙었다가 10, 15 대책 나오니까 대출 다 막히고 현재는 이제 거래량이 박살이 났죠. 거래량 박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도 이제 거래량이 바닥으로 완전 내려갔는데 그게 성동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마찬가지고 마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4분위 지역은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집이 안 팔리는데 그런데 5분위, 4분위 같은 그런 지역들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종전주택 처분하고 가려고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팔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분위 지역을 사기 때문에 이제 4분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는 않은 동네가 되는 거죠. 그리고 4, 3분위로 내려가는 데가 영등포, 광진 같은 그런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도 똑같습니다. 2, 3월에 좀 올라갔다가 5, 6월에 풍선 효과 정말 크게 났었고 10월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결국 지금은 거래량이 이제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11호 대책이 나와서 11호 대책은 거래 규제 대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은 11호 대책 그 자체로 인해서 어쨌든 전세 끼인 갭 매수가 안 된다는 것만으로 과거 한 2, 3년간 강남 서초가 덜 올랐던 거 있잖아요. 덜 올랐던 거랑 유사한 효과가 이제 3분위, 4분위 지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끼인 갭 매수를 막는 게 어쨌든 초과 수요를 막았기 때문에 수요가 반토막이 나는 건데 시장 가격이 그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6년 강세장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26년 서울 강세장으로 보는 뷰는 그런 건데요. 5분위 아파트를 초고가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래량이 5분의 1 토막이 나든 10분의 1 토막이 나든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로피 아파트를 자기 인생에서 돈으로 사는 건데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래에도 절대 없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신고가는 미래에도 계속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위 지역만을 따로 떼고 보자면 올해도 명목에서 4, 5% 정도는 상승세 시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거래량은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안 많기 때문입니다. 4분위가 어떻게 보면은 소득과 부동산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면서 갈아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일종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서울의 이제 보편적 주택 수요의 정점이라고 봤을 때 명목 성장률 수준만큼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래는 없겠죠. 3분위 이하 주택들이 소위 이제 일반 주택이지만 서울 3분위는 전국 기준으로 굉장히 고가 주택인데 서울 3분위 이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명목 상승률 이하의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만은 저희 채널에서 그 화폐 환상을 좀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명목 상승보다 내려간다는 거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서울이 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랑구 0.8%, 도봉 0.8%, 강북구 0.9%, 금천구 1.2%, 노원구 2%, 은평구 2.67%, 성북 3.6%, 구로 3.7%. 이 금액은 이제 명목 금액이 되는 건데, 근데 명목 금액이라는 거는 6억이 6억 1천 되면 올라간 거죠. 1,0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물가가 2% 올랐으면은 물가는 1,200만 원어치 올라간
그런 효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성장률 따라서 자산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양수면은 자산 가격도 양수로 상승을 하는 건데, 통상 우리가 말하는 강세장이라는 거는 그 성장률을 초과 상승했을 때를 이제 강세장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일단 26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송파, 성동, 그다음에 마포, 서초, 강남 여기가 탑5고, 용산, 양천, 강동, 광진, 영등포, 동작, 중구는 이제 초과 상승했습니다. 굉장한 초과 상승을 했죠, 작년에. 그리고 강서, 서대문, 종로, 동대문, 관악구, 구로구, 성북구는 실질 2%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평, 노원, 금천, 강북, 도봉, 중랑은 한국의 명목 성장률만큼도 못 올랐기 때문에, 화폐 환상으로 명목만 보자면 명목 가격이 올랐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가치가 하락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명목 성장률 이하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보냐? 올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그 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올해는 태반이 명목에 부합하는 수준일 거예요. 실질 2% 언더. 그다음 명목 이하인 지역도 올해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절반은 아마 명목 성장률 이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위 1분위. 그다음에 명목을 초과 상승하는 지역은 이제 고가 주택이 될 건데, 이제 소위 슈퍼스타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모든 지역에서 거래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보유세를 포함해 가지고 과세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뭐 보유 과세하면은 주택 가격이 뭐 30% 올라간다, 뭐 20% 올라간다, 막 이런 전망들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유과세 제대로 했을 때 그 보유과세 낼 수 있는 가구들이 없어요.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보유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주택을 보유하는 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 거를 봤을 때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냥 보유과세를 올릴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유과세가 뭐 터무니없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보유과세에 대한 영향은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작년에 뭐 상승세가 올해도 재현될 거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고요. 그렇다고 뭐 올해가 하락세냐?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명목으로는 상승을 할 겁니다. 거래량은 동반하지 못한.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늬만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작년과 올해는 다른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이제 슈퍼스타들이 소위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남의 일부 신고가 내는 걸 가지고 전체 부동산 시장처럼 침소봉대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런 주택들조차도 높은 보유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보유세가 낮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시장을 올해도 막 그렇게 갈 것처럼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부동산 PF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풀리면서 공급이 적지 않은 수준에서 착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 돌아가는 거는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에 있는 막 그런 한두 단지 실거래 신고가를 가지고 전체 서울시장 설명한 것처럼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분위 부동산은 이미 과열이 아주 심한 그런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닿을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은 이제 별도의 시장으로 봐야 되고, 4분위 이하가 일반적으로 집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고 혹은 갈아타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4분위 주택들이 작년에는 2, 3월 그리고 5월, 6월에 풍선 효과랑 공급 부족 효과 등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좀 강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올해부터는 대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이런 쪽에도 유동성이 충분히 못 가다 보니까 명목으로는 일부 오르지만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꽤 그냥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 그런 원년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